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속에서 선생님들이 또 교권이 존중되고 이런 가운데서 학교 문화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교육청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치공학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치적인 어떤 그 학생 문화가 이 부천에서 새롭게 이렇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특히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또래 조정 프로그램을 지금 31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에서의 갈등 문제를 또래들이 조정을 해서 어떤 그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또 이 부천에서는 파랑색 기자단도 있고 또 브루우 기자단도 집어넣는 분에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치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공유하고 활발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자단도 연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오늘 그 포럼에서 하는 의견을, 좋은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하고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지 하는 이런 그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겠고, 또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의 모습이 보여지고 학부모님 만족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부천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천 학생대표 포럼 좌장으로서 포럼을 진행하게 될 범박고등학교 8대 학생회장, 부천시 학생회장단연합 크레센도 6기회장 강경무입니다. 이번 학생 포럼의 주제는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로 폭력 없는 학교,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원활한 소통회장을 형성하고 소통회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는 길이며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에 작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학생 포럼은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로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인권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라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에 비해 성인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 속해요. 그래서 아직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만을 듣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문제 시작점을 찾으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 학생들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쫓아서 입시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좋은 학군, 중학교는 특목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란 존재는 단지 상급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둘째, 학생 자치활동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미완성인 학생들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거나 과잉된 사랑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셋째, 학생 자치와 관련된 예산 지원과 학생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학생 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토대로 좀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자치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과 현실, 그리고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제중학교, 특목고등학교, 명문대학교의 입학을 목표로 어려서부터 교육받으며 유년기 시절은 물론 청소년기까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통된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모셔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행된다면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 자치 활동으로 실천된다면 서로 이해하는 왕따 없는 학교,
함께 배려하는 폭력 없는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니뭐니 해도 학교 폭력일 거예요. 매스컴에서는 가해 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런 게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습 의욕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로 자연스럽게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또 학교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침 시간과 방과 후에 학생의 임원들끼리 피켓과 띠를 두르고 학교 폭력 근절을 외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캠페인을 해서 그런지 학생의 임원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친구들이 싸울 때도 말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아침에 학교 담당 경찰분들과의 캠페인도 했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1388과 117을 홍보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학원으로, 학교로 무작정 질주하는 학생들이 많은 사회가 쉽게 변할 것 같진 않지만 개인의 마음의 평화 찾기에 또래 친구들의 중재와 상담이 학교 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 지도 차원에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 시행하고 있으시죠? 아시다시피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상점으로 벌점을 없애 잘못을 선행으로 유도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앞뒤 상황 파악 없이 점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순계 대상이 되어 벌점을 받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상해중학교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자치법정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구성원들에게 낯설거나 몇 명 소수만이 지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이 주체가 되고 선 후배들의 실수를 서로 진단해주며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믿음과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정에 대한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제안할 점, 궁금한 점 등 다 좋습니다. 제 발제가 끝나고 메모한 내용을 기꺼이 나눠주신다면 자치법정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교육의 방향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래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반면에 화두가 되고 내신 성적 향상, 좋은 대학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반면에 사랑, 나눔, 봉사활동 등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활동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확장되게 되었고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을 통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사회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북 고등학교 최원석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호펜이라는 단어가 호프와 펜을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 최원석 학생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희망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학생 자치란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일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학생자치 문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학생자치 문화활동이란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현해내는 다양한 학교 행사를 말합니다. 그것도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되고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꾸려나가는 문화활동을 말이죠. 앞서 개남고 권은혜 학생의 발제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현재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어눌하고 미성숙한 무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올린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축제의 기획부터 과정, 그리고 개최까지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책임있게 행동할 때 우리의 학교는 평화로운 학교,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축제가 꾸려지고 있는지, 축제의 기획부터 과정, 그리고 실행에서 학생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제 의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부천고 강협학생과 같이 진정한 학생 축제를 만들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예. 또는 상일중 김덕기 학생과 같이 교내 자치법정을 시행시켜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간 학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질문하시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초등학교의 이승환입니다. 네. 축제 기획은 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선생님이 옮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다 보면 무대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자치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목적 하에 저는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개최하고 기획하고 개최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서 일단 자치가 실현되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그 학생이 직접 운영하다 보면은 회부된 학생에도 편협적인 시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또래 입장으로서 그 학생과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자치법정 운영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사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자치법정에 대해 자치법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말해주고, 자치법정에 대해 이해를 시켜준 다음 참여하게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부된 학생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낼 때 그 학생에 대한 그 시선들이 약간 편협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데 우려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그 학생이 자치법정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그 학생이 밝히기 전까지는 모르게 모든 과정을 학생부 선생님들과 자치법정 구성원들만 알 수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비공개 재판을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법정을 하실 때 모의법정 리허설 없이 진행하신다는데 그럼 말문이 자주 막힐 텐데 그럴 땐 대응을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로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말문이 막힌다면 이렇게 판사 재량이나 검사, 변호사들이 잘 진행해서 꾸려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천여자중학교 정교회장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조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은 주제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흔히 말해 일진이라든가 그러는 학생들을 조금 부러워한다든가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흔히 네이버나 그런 데서 보면 만화 같은 데도 그런 데 보면 거의 일진 만화나 그런 게 많고, 그런 이들을 미화시키는 소설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런 걸 저희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만화나 방송 같은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건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깨달아서 그런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모의 자치법정이 어떻게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 자치법정에서 지금 회부된 학생이 처벌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직 그렇게 오랫동안 자치법정을 실행해온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없지만, 차차 모의법정과 더불어 1회 개정, 그 다음에 이제 2, 3회도 계속 앞두고 있는데,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학생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조금씩 학생들의 태도가 개선되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그런 좀 사소한 그런 사회봉사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회부가 돼서 그렇게 자치법정을 하는 거지. 그게 더 나아가서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서로 뭐 학교 폭력 예방이란 서로 친해져서 뭐 돈독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게 학교 폭력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의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려진 판결을 이행하고 한다 보면 그 학생들이 그동안 괴롭혀왔던 친구들이나 다른 점에 대해서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흥고등학교 19대 학생이랑 강상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김덕기 학생회장님 네, 아까 부일중 학생회장께서 질문에 답변하실 때 판사와 검사 측에서 피고가 단답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끔 미리 질문을 그렇게 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자치법정을 설명하실 때 학생들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검사 측에서 그렇게 피고가 단답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해버리면 그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리지 않나, 그러면 자치법정을 하는 목적이 사라지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과정에 보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해주고 피해자가 혼자 스스로 자신을 최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학생회장님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질문이 생겨가지고요. 혹시 재판할 때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은 그냥 아무나 학생 중에 한 명이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학기에 이미 자치법정 시행에 관한 공고를 내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일단 자치법정이 학생회랑 연관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법정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의 임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고요. 남는 인원에 한해서는 전교에 공고를 내려서 자기소개서 같은 형식으로 자신이 왜 자치법정에 지원하게 되었고 어떤 직책에 지원하고 싶고 라는 것을 학생부에서 전교에 공고한 후에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동아리 축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형식은 그 부천고등학교 축제에서 2부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동아리들에서는 이제 소규모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제작 동아리나 뭐 바리스타 뭐 이런 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동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리스타 뭐 제빵 뭐 이런 동아리는 어떤 식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동아리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그 동아리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먼저 그 인지도가 있는 동아리 뭐 밴드 동아리나 여러 가지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그 부스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축구 동아리 PCS라는 게 있는데 그 PCS 동아리는 축구공에 물을 넣어서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하세요. 예, 정명 정보고등학교 제26대 학생회장 박다운입니다. 저는 이게 질문보다는 그냥 여기 패널 분들과 발제자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건데요.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항상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핫이슈 같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즘 기사 같은 걸 읽어보면은 자살률 같은 것도 흔히 말해서 학교 폭력에 의해서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묻혀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같은 반인 아이들한테 공부도 알려주고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일단 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를 했어요. 무작정 화내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그러잖아요. 저 안 떠들었는데요. 제가 뭐 했는데요. 괜히 이렇게 덤비는 아이들은 그런 걸 무조건 혼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학생
그 학교 폭력을 한 학생 대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이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래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과 같이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준다면 자연스레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펜 사업 이후에 학교 폭력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코펜 사업과 학교 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시를 못합니다. 학교 폭력과 사랑 나눔 활동은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거의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로 많이 나갑니다. 자기보다 못 살고 뭐 이렇게 힘든 학생들의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자기 뭐 나중에 진로 잘 정해서 자기 성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고 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뜻깊은 활동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됨으로써 이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은 현저히 줄어든 게 맞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사랑 나눔 활동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 나눔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심어줘서 좀 학교 폭력을 줄여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실시해야 학생 자치 활동이 될 수 있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뭐 축구부면 축구부, 예를 들어 종이접기부면 종이접기부 같이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아리부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동아리부를 창설해서 같은 공통된 관심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부를 이끌어가고 계획해 나가는 게 학생 자치활동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래 조정을 해서 또래 상담을 해서 해결은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원초등학교의 또래 조정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재발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그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 도움을 받기 원할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 되니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꼭 그 위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친구들끼리 그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계남고등학교 학생회장 유상혁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에 김덕기 학생회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상해중학교에서는 자치법정을 할 때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김덕기 학생님께서 자치법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로 교육적인 지원과 법정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현장 정착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거부감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물론 재판받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직 자치법정에 대한 인식이 아직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틀을 확실히 잡은 후에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남고 학생회장님 의견처럼 잘 자리 잡은 후에는 그렇게 시행해보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도 작년부터 학생 자치법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됐을 때 시행착오도 많았고 원활하게 진행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자치법정을 동아리로 편성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더 구체적이고 원활한 활동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저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형식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이라고 방송을 하고 연락을 해도 각자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아리로 바꾸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 모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점에서는 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이유가 무한 경쟁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습 의욕과 자존감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그 스트레스로 자연스럽게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어서 뭐 주요 교육 과목들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학교가 많은데 오히려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그 도덕이나 철학 교육을 강조해서
그 자기 자존감을 더 찾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학교 자체에서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면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판사나 변호사를 같은 학생들 동급생이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학생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능력이 되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이 들고요. 공정한 판결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심원들은 1, 2, 3학년 각 학년을 모두 섞은 6명씩 서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약 3학년 학생이 자치법정에 회부되었다 하더라도 배심원들 중에 3학년은 물론 그 학생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하겠지만 배심원 중에 1, 2학년은 그 학생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변론, 검사의 신문,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회부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유로만 그 사람의 형량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우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배심원들의 손에 맡겨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판결을 받는 학생도 선생님이 아닌 자신 또래이니 판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왜 벌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말하고 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받는 벌점에도 이의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학생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사중학교 정교회장 양현준입니다. 저는 부천고등학교 강혁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축제 공연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축제를 진행하시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학교 오케스트라를 잠깐 만들어서 선생님이 뽑아서 공연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자랑 코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사중학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선을 거쳐서 학생을 뽑아요. 상도중에서 교우관계 회복 기간제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4주간의 교우관계 회복 기간 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회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줄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치활동 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소개해드린 거여서 아직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울산에 5개 학교가 예, 알겠습니다. 부천 남중학교 학생회장 백기범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주제 학교폭력 예방 및 인권 존중에 대한 거에서 좀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요. 저희 학교가 지금 학생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권한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위해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부천 북고 회장님이신 최원석 회장님이 기획하신 호펜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만약 저희가 같이 연대 제의를 하시면은 받아주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도 이런 뜻깊은 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셔서 좀 훈훈한 나눔 문화에 많은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는 HR시간과 CA 격주로 하는데 격주를 안 할 때 자유시간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데요. 이 해결로 HR 시간처럼 2주에 한 번 정도 학생 자치가 정해진 시간에 실행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크레센도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그런 제도가 한번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론 HR 시간이라고 월요일날 7교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학생 자치화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회의를 하다 보면 가끔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거나 회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천북고 호펜 사업에 대한 학생 자치 회의를 할 때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버린다고 하면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그런 사업 계획을 하냐, 아니면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학생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뭐 이렇게 잘 되나 뭐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학생회가 위축이 되거나 그럼 저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회 자치 활동은 전혀 활성화될 수 없고요. 또 회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발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발표를 안 하는 경우가 왜냐면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잘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작위를 시키면은 또 자기가 할 말을 또 술술술술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뭐 무슨 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해서 대의원 회의나 학생 회의를 열 때 뭐 학생들이 참여 안 하신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한번 뭐 생각할 시간을 줘서 한번 무작위로 시켜보시면은 네 뭐 학생들도 자기 생각한 거 있으니까 네 잘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질문을 들어본 결과 또래 상담, 자치법정, 학생이 만들어가는 축제, 멘토멘티, 학생이 주체가 되는 동아리 활동, 후펜 사업 등등 많은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 학교 폭력이 예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최종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포럼으로 활발한 학생 자치 문화가 발전하기에는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그리고 점점 더 세계로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체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진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마다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활동이 조금 더 저희가 임기가 1년인 만큼 이러한 활동이 조금 더 1년 내에 몇 번씩 체계적으로 정해져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질문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점점 더 많아져서 질문도 수월하게 모두 다 답변하고 그 다음에 학생 자치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포럼의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상당히 그 지금 중심이 됐던 이 또래 상담, 또래 조정, 자치법정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거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의견이 그렇게 시행되는 거고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또래 상담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간에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 또래 상담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은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그 상담이 또래 상담입니다. 아마 또래 조정 그 선도학교 시범학교를 하는 학교들은 반에 2명 내지 3명 정도 또래 조정인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 경쟁이 치열하게 해서 뽑아서 이 학생들한테 또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대화 방법이라든가 이런 질문 기법 또 조정하는 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조정인이 많이 육성되면 육성될수록 평화로운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조정 프로그램보다 더 개입이 강한 것은 이제 자치법정입니다. 자치법정에는 정말 이제 변호인이 있고 배심원이 있고 좀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그 매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토론에도 나왔지만 배심원입니다. 배심원. 이 배심원이 참가를 해서 어떤 그런 그 갈등 문제라든가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배심원의 그 의견을 받음으로 해서 아 이게 정말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하는 거를 이제 판단받을 수 있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래 상담, 또래 조정, 자치법정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부터 그 생활지도를 학생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생활을 회복적 생활지도의 기본 그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을 갖다가 미화시키고 또 일진 그 짱을 갖다가 뭐 여러 학생들한테 인기 있고 하거나 이런 그런 그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저 학생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좀 댓글을 좀 달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열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아마 고쳐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토론 중에 예를 들어서 봉사의 나눔을 활동을 호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됩니까? 또 이거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학교폭력 예방에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문화가 곧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4년 후에 범죄가 80% 이상이 없었답니다. 80% 이상.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모든 여러분 학생들 활동이 다 학교폭력 예방, 여러분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멋진 이 포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